지난 5일 미국 폭스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관련 뉴스를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표현해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폭스에 따르면 서울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여 체포를 막기 위해 시위 중에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에 있고 법원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관저에서는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법 집행관들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원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계엄령은 5시간 만에 철회되었고 이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았고 지지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을 방어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중동보다 훨씬 자세하고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스뉴스가 미국 주류 언론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일한 매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차지할 윗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차용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 구호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했던 슬로건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의견이 25만 3,432건, 탄핵 찬성 의견은 불과 7만 5,509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탄핵 반대가 77%, 탄핵 찬성이 23%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 여론은 일반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실명 인증을 거쳐야 의견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개입이 완전히 차단 상태에서 순수 국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과거 여론조사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중국 등 외부 세력의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소 여론은 실명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 만한 여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다면 한국 여론 환경이 얼마나 정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시도하면서 대통령 경호 체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단을 지휘한 것은 위법한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이 파손되었고 경호처 직원들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50여 명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탄핵이 기각된 것을 염두에 두고 복귀 이후 제2건국 혁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란 세력에 대한 명단이 차곡차곡 리스트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명은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되는 변증의 역사입니다. 법원의 종북 쓰레기 판사들, 경찰, 검찰 등에서 이재명에게 부역했던 공무원들이 리스트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설로 등극할 것이고 앞으로 50년 이상 종북 주사파 그리고 친중 사회주의자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에서 핵심 명분이었던 내란죄 삭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무려 38번이나 등장했던 내란죄를 이제 와서 삭제하겠다는 시도는 탄핵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재명을 돕기 위한 꼼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동정심으로 지지율이 폭등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분노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민주당과 재판 거래하지 마라. 민주당과 결탁한 현재는 전원 사퇴하라는 분노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이처럼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양심이란 개인마다 다룰 수 있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헌법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절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정교조가 득세한 이후에 법원에는 종북주의와 사회주의 성향의 판사들이 침투하고 법원은 이미 이념 전쟁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골수 좌파입니다. 명백히 불법임에도 버젓이 법을 무시해가면서 불법적인 형태로 증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투움이 발표한 2023년 국가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신뢰도는 167개국 중에서 155위로 기록되었습니다. 2013년 146위에서 10년 동안 9계단이나 더 추락한 수치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7개국에서 155위라는 수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법천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가 작동하는 게 문명국가인데 한국의 법치는 문명국가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선 재판관의 불법 행위는 이미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좌파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서부지검에서 발부받 또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는 대통령실 군사보호시설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영장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은 이 불법 영장을 근거로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진영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사법부 신뢰도는 59점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는 법관에 대한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7년 시카고 일리노이 법원에서는 리노이 몬탈보 판사가 이혼소송 당사자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2005년 조지아주 아틀랜타 법원에서는 롤랜드 바너 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2024년에는 켄터키주 레처 카운티 법원에서 케빈 멀린스 판사가 보안관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법관이 총탄에 희생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법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사실상 무법천지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힘센 폭력이 질서를 유지했던 것처럼 법이 무너진 사회는 폭력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윤석열과 태극기 세력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점점 국내외 분위기 그리고 여론이 윤석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백남희님, 노철수님, 권가변님, 임종열님, 이종형님, 이춘민님, 박상준님, 김광국님, 김철근님, 소망님, 선희린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